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내린 비의 양이 여름 장마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가을 장마란 말이 등장했는데 참 실감나는 때입니다. 자,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지층 등 돌려도 기업 뛰게 한 뚝심, 이런 기사가 실렸군요. 일자리 호황을 맡고 있는 다른 나라 얘기,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일자리 만든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인가요? 여기 보면 일본 아베 총리 취임 이후에 일자리가 450만 개, 많이 늘었군요. 그리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모디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700만 개 일자리를 늘렸다.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실업률을 11%에서 3.4%로 낮췄다. 대단한 성과네요. 그런데 이유는요, 지지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훈련 더 이상 중단 안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한미훈련이 중단이 됐죠. 그러나 더 이상 중단하지 않겠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상황을 반영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촛불 시작되자 계엄령 검토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군검 합수단이요. 지금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2016년 10월이면요. 촛불 집회가 한참 시작되려고 할 때였거든요. 조금씩 일어날 때인데 그때 벌써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요. 그리고 이게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이거는요, 기무사 문건과는 다른 문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이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 470조 원 밝혔습니다. 물론 전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예산에 큰 얼개를 잡은 겁니다. 10년 만에 재정 확대 최대다. 일자리 복지에 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경기 둔화를 감안해서 올해보다 9.7%를 늘려 잡았다. 일자리 예산 22% 늘린 23조 5천억 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방송 후반부에 신문 대 신문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 관련 기사입니다. 어제 외신 그리고 국내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북한 으름장 편지 읽고선 방북 말라.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참으로 궁금증 그리고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씩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요, 북한의 으름장 편지, 으름장이라는 건요, 북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비핵화 협상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23일 4차 방북 계획 발표 다음 날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입니다. 비밀 편지를 미국에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으름장 내용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아직 정식 공개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편지를 김영철 이름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보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시켜버렸다.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자, 다음 기사, 관련 기사 또 보죠. 김정은, 돌연 트럼프가 받기 힘든 평화협정 카드 던졌다. 그렇죠. 방금 지금 CNN이 보도한 내용 중에 보면 평화협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편지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서로 편지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라고 이런 상황을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벼랑 끝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맛 벼랑 끝 전술 쓴 셈입니다. 어렵네요. 벼랑 끝 전술에 맛 벼랑 끝 전술이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편지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조금 주목되는 건요. 북한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북한 5월에 그때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죠. 연기인지 취소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나흘째 북한이 침묵하고 있어서 어떤 동네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최영학 교수님.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월에는요.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해결될까요? 요번에 트위터에 올라온 트럼프의 네. 이 성명을 좀 제가 주의 깊게 보는데요. 예. 뭐라고 나왔냐면요. 북미 간의 대화는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재개하겠다. 오. 그렇게 아주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언제 끝납니까? 그 내년 기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읽어보면 자 미국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예. 나프타를 지금 멕시코하고 협정을 맺고서 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북한 가서 빈손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려감을 지금 나타냈다고 보여지고요. 예. 현재 이 급할 게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북미 대화가 폼페이오가 방북하는 이 과정이 구구절의 하나의 어떤 연출하는 부분으로 네. 보여질까 봐 그것도 우려하는 상황이 껴서 벼랑 끝 전술보다는 예. 그래 한번 해봐. 우리는 우리대로 다 할 거야. 그런데 재미난 건요. 자, 9월 25일 트럼프가 위원회에서 이제 연설합니다. 예.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예. 9월 29일 지금 김정은 또는 이용호가 연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용호로 이제 이름이 올랐는데 일단 예.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밀당을 보게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배정희 교수님, 미국이 지금 최영희 교수님 분석대로 지금처럼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달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지난번에 5월 24일 기점에서 북한하고 미국 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리비아 전철 밟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얼뜨기다. 그러면 이제 핵 대결로 다시 갈 건지 그때 당시 아니면 뭐 폭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상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좋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 측에서 속된 말로 좀 꼬리를 말고 저자세를 취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했는데 긴급하게 깜짝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두 가지 점이 다른 게 하나는
그때 당시하고 북한의 태도가 다르다. 지금 나흘이나 지났지만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저희가 않습니다. 방금 본 기사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도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낮은 자세를 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구절에 방북을 하려고 그랬다가 미국이 강하게 나서니까 지금 구구절 이후로 북한을 방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9월 남북 정상회담 3차 또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지금 염려가 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3차 회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휘해야 되는 상황. 자, 김건학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갑니다. 일단은 구구절에 가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뭐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북한에 갑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역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담을 사실 시진핑 주석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취소하면서 중국을 그렇죠. 중국을 책임론을 지금 놓고 있고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화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게 다시 무역 협상 잘 되고 관계 그리고 어제는 또 중국과 뭐 만나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장면은 약간 우리가 예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선 비핵화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후 체제 보장 뭐 이 얘기가 다시 나온 얘기인데 종전선언 같은 경우를 하려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핵화의 어떤 부분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선언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회에 가져가서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핵화가 뭐 많이 안 된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핵화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구구절도 있고 뭔가 이제 받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강수를 두고 이렇게 강수를 두면 결국엔 종전선언 같은 거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섞인 그 편지를 압박용으로 보낸 것 같은데 서로가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중간 선거가 있고 여기는 구구절이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 평화협정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조차도 타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걸 언급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약간 뜨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정, 무역 갈등 문제를 끼워 넣었어요, 변수로. 이거는요, 그럼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진정하게 뭔가 타협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약간의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외교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북핵 문제 전문가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좀 의심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도로 잘 연구된 데서 나온 전략인 건지 아니면은 좀 즉흥적이라 그럴까요? 뭐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좀 외교 관계, 이전에 역사들을 쭉 돌아와 봤을 때에 깊이 숙고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갑자기 취소한 걸로 봐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종전선언도 아니고 평화협정을 들고 나온 거에서 조건이 종전선언의 조건도 핵시설 리스트를 내놔라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평화협정을 탁 던졌다는 거는 어떤 북한의 김정은의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돌아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가 국회에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르다. 지금 이거를 의회에다가 요구할 것은 아니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가 진척이 돼야지 좀 빠르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돼야 되는데 참 이른바 지난한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정치권 기사인데 어제도 이분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도 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입니다.
광속 이해찬 블랙홀.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천체 물리학 얘기인가요? 광속 블랙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정청을 빠르게 흡수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내일 취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과거 추미애 대표의 때와는 달리 당 중심으로 뭔가 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이 기사가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전 체제와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통상 당정청 회의를 열면요. 총리 공간, 서울 삼청동의 총리 공간에 모여서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 회의는요. 서울 여의도에서 한답니다. 국회 대표실이나 아니면 당사에서.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장소의 의미가 호스트, 이른바 주체를 누가 하느냐의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거든요. 이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당 위주로 당이 주체하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또 듣고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오늘입니다. 29일에는 경북 구미를 갑니다. 자, 경북 구미는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그리고 이른바 TK의 핵심 지역인데 여기를 갑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뭔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도 또 보죠. 이해찬 민주당 확 높아진 위상.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당정청 협의 장관 대부분 참석. 통상 당정청 협의에는요. 관련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 위주로 좀 소수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장관들 웬만하면 다 오시죠. 이런 풍보가 간 건가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장관들이 스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최영학 교수님, 네. 이해찬 대표 확실히 세긴 센가 봅니다. 총리를 하셔서 그런지 일단 예.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예. 정부 부처의 장악력은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해찬 이 당대표가 총리 시절에 실세 그리고 예.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총리로 했냐. 그렇죠. 왜 실세 총리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노무현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서로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의 의사를 예. 아주 정확하게 부처에 전달을 하고 부처를 장악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느냐가 사실 지금 광폭 행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하느냐가 키고요. 지금 구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 거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건 아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그걸로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찬 대표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입니다. 거기에 진짜로 당으로 모든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을 몰아줘야 당대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크니까 가장 지금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사도 있더군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 기사를 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기서 이해찬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버럭해찬이다, 강경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여야 관계가 협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너무 했는데. 또 싸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걱정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이제 첫 행보는 여권 내부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행보가 시작이 됐다. 즉 청와대 중심이었던 부분을 당이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취임 일성이 민생과 협치였잖아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사실상 이것도 저는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지금의 국민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민생인데 예. 이 민생을 매개로 해서 다른 야당들과의 어떤 협력을 한다 그러면 예. 야당들도 사실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당정청과의 어떤 협력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특히나 지금 뭐 김동연 장관과 뭐 장하선 실장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당이 중심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 보기엔 더 많은 이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첫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힘이 생긴다는 거는 예.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이런 모습은 좀 자신감이라고도 보이는데 이전에 뭐 경륜도 있고 예. 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청와대와의 파열음이 안 나고 서로 긍정적인 견제를 했을 때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 내에서 또 차기 주자들도 나오면서 예. 이렇게 뭐랄까 파열음이 나온다 그럴까요? 뭐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러면은 또 외려 또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청와대 관계. 예. 그리고 하나는 야당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관계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강력한 대표로서 예. 힘이 실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1일에 청와대에 다 전원 국회의원 초청하고 또 국민도 전원 참석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개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심을 끌어안고 그리고 민생 관련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데 다행히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행보를 보니까 첫 행보를 지금 경북 구미를 가겠다. 구미하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주를 가고 세 번째로 충남 예산을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봉화 마을을 가겠다는데 이걸로 봐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외연을 확대하고 그리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유연하게 좀 포용 정책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